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캐나다가 왜 이민 오기에 제일 좋은 나라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하고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, 제가 2010년도에 캐나다에 와서 지금까지 이제 살고 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럼 5가지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. 첫 번째로는 캐나다는 이민자가 많다라는 점입니다. 이민자가 많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일지 단점일지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, 가령 그거는 한국을 벗어나고 싶어서 아니면 새로운 이제 삶을 찾고 싶어서 이민을 가게 되는데, 이민자가 많다라는 건 혹시 단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, 저는 이게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은 캐나다에는 매년 25만 명 정도가 이민자로 들어오고 있고,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장려를 하고 있죠. 그러니까 만약에 이민자로 오시더라도, 이민을 가더라도 그 전에 수많은 이민자들이 이미 이 캐나다라는 나라를 들어왔고, 또 그분들이 현재 잘 생활을 하고 있고 거쳐갔기 때문에 이민자로서 특별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. 이민자가 여기서는 삶의 일부분이고 생활의 일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민자를 특별하다거나 저 사람은 정말 외지에서 왔다거나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이민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회 기반 시설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, 또 이민자에 대한 시선이 전혀 나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민자가 많고 성공적으로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고, 그게 제가 첫 번째로 꼽는 장점입니다. 그럼 두 번째로는 다양성을 존중한다라는 점인데요. 이건 첫 번째랑 일맥상통할 수 있겠지만, 캐나다는 나라의 기본 가치 중에 하나가 다양성을 존중한다라는 데 있거든요. 얼마 전에 캐나다가 150주년 건국 기념일을 맞았는데,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그런 깃발이나 그런 로고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, 거기도 보면은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그 단풍잎 모양으로 돼 있는데, 그게 이제 다양한 문화를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나라입니다. 물론 말로는 모든 나라가 다양성을 존중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, 실제로 살면서 그걸 많이 느끼게 되고, 특히나 이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환경에 처하거나,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, 그럴 때 뭔가 내가 좀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,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.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환경이고, 또 더군다나 이제 외국에서 외국에서 온 이민자다 보니까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는데, 그럴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도 크게 이렇게 다양성에 대해 홍보를 하고, 또 많은 사람들이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실제로 많이 힘이 나고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내가 힘들지라도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겠구나,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.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실력 위주의 사회라는 겁니다.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이민을 왔을 때는 이제 아직 캐나다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, 이제 그 언어도 서툴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좀 의기소침해 있었거든요. 제가 이제 구직 활동을 201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거의 1년 동안 제가 잡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그 1년이라는 시간이 구직 활동으로만 하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성공을 하지 못하면은 뭔가 기분도 계속 우울하게 되고, 뭔가 이렇게 원인을 찾게 되고, 그러니까 스스로한테서 원인을 찾게 되고, 뭔가 나한테 잘못된 게 아닌가, 내가 이민자인데 여기서 나를 받아줄까, 이런 이제 계속 의구심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의심도 많이 하고, 과연 내가 여기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,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했는데,
결국에는 이제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,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, 뭐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뭐 이런 점 보여주니까는 회사 내에서 진급도 되고, 뭐 기존에 더 오래 일하던 사람이나 아니면 뭐 백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보다도 진급이 빨리 되고 이러는 거 보니까는 제가 이제 그 능력 위주의 사회라는 거를 느끼겠더라고요. 그래서 누구나 실력이 있으면,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,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이나 출신에 따르지 않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이 캐나다가 아닌가. 그래서 그거를 세 번째 장점으로 뽑았습니다. 그 네 번째로는 영어 문화다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일 것 같은데, 저희가 어려서부터 항상 미국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아왔고, 그 다음 저희가 쓰는 영어도 미국 영어잖아요. 그래서 뭐 캐나다는 같은 북미에 있는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지만 사실 또 비슷한 점도 많고, 또 영어로 치면은 액센트는 거의 비슷하고, 뭐 오스트레일리아나 아니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완전 다르잖아요. 하지만 캐나다는 뭐 사소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. 뭐 가령 그 알파벳을 얘기할 때 맨 마지막에 이제 Z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Z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. Z라고 얘기를 하고, 그래서 뭐 그런 사소한 점이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다른 점이 없고, 그래서 저희 항상 북미 영어, 미국 영어 기준으로 이제 배운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적응이 좀 더 수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뭐 다른 요새 북유럽이나 아니면은 유럽 이런 나라들도 이제 이민으로 고려되긴 하는데, 그런데 가면은 생판 정말 처음부터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. 그건 정말 이제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여기서도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, 그래도 저희가 가진 기본 실력으로 대충 문서를 읽거나 뭐 간판을 읽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잖아요. 예, 이미 뭐 한국에서도 이미 간판이나 이런 거는 뭐 대부분이 다 영어로 돼 있는 만큼, 뭐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또 이민에 있어서 장점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,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다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. 캐나다는 미국이랑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다른 점이 상당히 그 사회주의적인 이제 그런 경향이 강한데, 어떻게 보면은 미국하고 유럽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Universal Healthcare하고 이제 그 한국말로 하면 뭐죠? 의료보험 제도가 이제 전액 무료고, 물론 뭐 전부 다 무료는 아닙니다. 약값은 또 뭐 되게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뭐 모든 게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, 어쨌든 그래도 병원 가서 응급실 가면은 돈을 따로 낼 필요가 없고, 병원에서 기본 진찰 받고, 뭐 아무리 중병이라도 정말 희귀한 병 아니면은 다 이제 그 국가의 보험으로 커버가 되고요. 뭐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이 이제 낮다면은 수입이 많지 않으면은 국가에서 보조금도 꽤 나옵니다. 그래서 수입이 어느 정도 있어도 국가에서도 또 보조금이 또 나오고, 또 어린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또 보조금이 나오고, 물론 뭐 이런 게 되게 좋게는 들리겠지만 사실 뭐 실제적으로는 사실 경제적으로 여기 굉장히 뭐 넉넉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워낙 물가가 높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받아도 대부분 그 보조금을 생활비로 충당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사실 뭐 이게 크게 장점이라고 할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, 그래도 미국에 비하면은 굉장히 그런 제도가 잘 되어 있고,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제 뭐 여기서 공부를 만약에 하신다, 그리고 공부를 하고서는 일정 기간 동안 뭐 이제 직업을 구직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, 이럴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원금이 이제 소득에 따라서 꽤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잘 돼 있고, 굉장히 그 시스템 자체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. 물론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는 하지만,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또
한 가지 재밌는 거는 여기는 한국에는 보험 제도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돼 있잖아요. 뭐 중병이 걸렸을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두고 그 다음에 실제로 걸리면은 그게 있어야만 치료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거의 이제 가산을 탕진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보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물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꼭 이제 모든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상으로 캐나다가 왜 이민 오기 좋은 나라인가에 대해서 5가지 이제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.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곧 캐나다가 왜 이민 오기 좋지 않은 나라인가에 대해서도 또 다른 비디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